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시판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그 게시판을 좀 더 잘 꾸며보고 쓰기 페이지 쪽도 가보고 어, DB 쪽에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내용을 런을 한번 시켜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빈 페이지긴 한데 여기가 바로 그 나오는 쪽으로 이제 글 작성 쪽 페이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작성 페이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예, 글 작성이라고 여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카피를 좀 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작성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진 형태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시판에 대한 스타일 쪽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주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개발자도 어느 정도의 스타일이랑 HTML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익힐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세밀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뭘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일일이 다 디자이너분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거는 내가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게시판 리스트 보여드리는 거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글 작성하는 버튼이 들어가는 쪽을 추가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작성하고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태그를 주고 텍스트 얼라인은 오른쪽 끝으로 하고 칼스펜을 4를 줘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보시면은 일단 보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테이블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는 하나씩 또 수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th하고 td 사이에 요 태그를 보시면은 보더 바텀이라고 있어요. 보더라는 게 테이블의 그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인데 테두리의 바텀, 그러니까 제일 밑에 쪽 테두리 이에 솔리드라는 건 이제 테두리의 그 형태? 뭐 점점점점이나 실선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앞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긴 하고요. 여기에 0픽셀로 한다는 거는 테이블의 그 테두리를 보이지 않게 밑에 테두리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원래 사실은 여기에 테이블의 테두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거든요. 그 테두리를 빼준다, 안 보이게 한다 할 때 0픽셀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시판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DB를 만들어야 되니까 DB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DB는 그 카페24에 웹호스팅을 신청을 해서 그 거기에 이제 DB를 연결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TV 언더바 보드라고 따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게시판을 만들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가 더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쿼리라고 하는 이 쿼리를 보시면은 이런 식의 쿼리를 짤 수 있어야만 되거든요. 이런 쿼리를 이제 크리에이트 말고도 셀렉트 문이 있고 업데이트 문이 있고 딜리트 문이 있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이런 쿼리 문을 정확하게 잘 짤 수 있으면 내가 하는 JSP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DB에 대한 공부는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디라고 읽어야 되나? 하이디 SQL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SQL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한 번씩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꼭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알아보셔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 유형이에요. 데이터 유형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죠. 스몰 인티저, 미디엄 인티저, 틴이라고 해야 되나, 타인이라고 해야 되나, 인티저에 빅 인티저, 비트, 플로트, 더블, 텍스트로는 캐릭터, 박 캐릭터, 텍스트, 제이슨, 바이너리에는 바이너리, 베리어블 바이너리부터 시작해서 블럭, 특히 블럭도 중요합니다. 블럭도 꼭 아셔야 되고요. 타임 스탬프라는 게 있고, 공간 기억, 이거는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는 저는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 각 그 타입 데이터 유형별로 정해져 있는 길이가 있어요. 최대 몇 자 이상, 몇 자 이상이 아니라 최대 몇 자까지, 몇 바이트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길이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길이 제한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티저, 캐릭터, 박 캐릭터, 텍스트, 그리고 이 블럭이라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까지는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따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거는 자동 증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인덱스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걸 PK, 이 열쇠 모양 있잖아요. 이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요. 이 프라이머리 키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책을 보면은 책 앞에 보면은 색인이 있잖아요. 그 색인이 없으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에 찾아가기가 힘들죠. 찾아보기, 색인 이런 것들이요. 그게 없으면 안에 내용을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색인을 줄 때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고 포린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틀, 요 길이는 제가 임의대로 준 겁니다. 그리고 타입, 이거는 제가 그 게시판 여러가지 게시판 유형별로 타입을 정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대로 넣은 거고,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목 하고, 이거는 내용은 텍스트로 줬어요. 바 캐릭터로 해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바이트 수보다 텍스트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텍스트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 그래서 그 글 작성하는 사람이 유저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작성 일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타임 스탬프로 했고요. 기본 값은 커런트 타임 스탬프에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스템은 다 자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을 작성 시간으로 여기다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게시판에서 글 쓸 때는 요거랑 요거 빼고 타이틀, 타입, 콘텐츠만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뭐 형태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글 작성 들어갈 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작성 페이지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작성 페이지는 똑같이 이제 전에 회원가입 할 때처럼 똑같이 뭐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해서 보드 서비스 주고, 보드 서비스에서는 보드 다오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드 다오에서는 SQL 세션을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글 작성 페이지를 연결하는 이제 URL을 여기다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앞에는 항상 콜보드라고 붙으니까 그거는 꼭 염두를 해 두시고요. 리턴, 요거는 이제 내가 연결하는 임의의 URL인 거고, 이 리턴 쪽은 실질적인 물리적 경로의 URL입니다. 그래서 요 경로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뷰 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뷰는 실제 URL에 이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보드 밑에 보드 라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잘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드로 가면 여기 지금 작성 페이지, 작성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성 버튼이 보면은 이게 참,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은 헤더 JSP를 보죠. 헤더 JSP에서 보면은 이 유저가 널일 경우와 아닐 경우 해서, 유저가 널이 아니면은 유저의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유저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유저는 여기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를 헤더에 있는 거를, 이게 헤더가 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시죠. 널이 나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드로 가서 작성을 누르면 옆에 이런 식으로 붙죠. 이거는 이제 그 부요 객체를 옆에다 같이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헤더에서 이렇게 한번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주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하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리스트 페이지에서 이렇게 주고 헤더에서 요걸 긁어다가 이렇게 if로 만들어 놓고 요거를 널일 경우에 작성 버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널이 아닐 경우에, 요거는 아닐 경우에요. 이 두 개의 널과 유저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 글 작성 버튼을 보여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성 버튼이 보이는 거고, 다시 여기서 그냥 들어가면 안 보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빠져버리면은 요 밑에 줄도 같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시작하면은 이렇게 줄은 나오는데 지금 글 작성 버튼이 안 보이죠. 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드로 가면 다시 작성 버튼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를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 글 작성 버튼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